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영주의 한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우 축사가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사태가 경북에서만 10여 건에 이르는데요. 산간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한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안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영주시 조화동 한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토사가 유실되면서 산허리가 잘려나갔고 태양광 시설 일부도 붕괴돼 패널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토사와 파손된 태양광 시설 일부가 산 아래쪽에 축사를 그대로 덮치면서 축사가 붕괴되고 한우 18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배수 공사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태로 인해서 밀려온 곳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전체가 다 밀려 내려온 거니까. 취재진이 현장 영상을 전문가에게 보내 확인한 결과 계곡이 있던 곳에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면서 배수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배수 시설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산 위쪽에 태양광을 만들면서 평지를 만들면서 그 지역의 지질하고 지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난개발을 했기 때문에 밑에가 피해본 거예요. 지난 18일 봉화군 석포면 태양광 발전단지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축대가 붕괴되고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이번 호우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사태 신고가 경북에서만 10여 건에 이릅니다. 경북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8년 4천여 곳에서 지난해 16,000여 곳으로 5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한 상황. 문제는 대부분 시설을 땅값이 싼 산비탈에 설치해 산사태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단지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15도 이하로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경사를 완화해도 인위적으로 개발하면 산사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적인 사면에서는 산사태가 경사가 가파라지면 산사태가 많이 나고 완만하는 게 산사태 적어주는 게 맞는데 사람이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면은 15도 낸 데에서도 가파르게 되면 거기 산사태 날 수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상황 예측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안전을 위해 방어용 구조물 설치를 비롯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BC 안재훈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고 예천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권준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시장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징계에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가 있습니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이후 사회적 파장, 그리고 홍 시장의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소명 절차에 불참했습니다. 전국에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친 홍 시장은 해명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해 부정적인 여론을 자초했습니다.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SNS에 과하지옥이란 사자성어를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24일부터 예천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전념해 왔는데 징계를 의식해 몸 낮추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징계를 받더라도 당장 시정활동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당 지도부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왔던 홍 시장의 SNS 정치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결정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교권, 위기의 교육 현실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2번째 순서입니다. 대구의 현직 교사들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직접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학부모의 온갖 폭언과 민원에 감정 쓰레기통이 됐다고 호소합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남유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복직한 10년차 교사 A씨는 4년 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담임을 맡게 된 반 아이는 한순간에 돌변하며 A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애를 진정시키려 했는데 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요. 그리고 나서 빗자루를 가져오더니 막대기 부분으로 제 머리를 내려 찍었고. 큰 충격을 받았던 A씨. 하지만 학부모에게서 돌아온 건 그보다 더한 폭언이었습니다. 학부모가 작년 담임은 뺨 맞고 참았는데 당신은 왜 못 참아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된 A씨. 학부모는 아이를 차별했다며 교육청과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오기까지 걸린 4개월. 그 사이 써야 했던 16장의 진술서와 셀 수 없는 진술조사. 하지만 A씨를 도와줄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결국 마음의 병을 얻은 A씨는 3년간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밖에서 비슷한 학생이나 비슷하게 생긴 인상의 그 나이대의 여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너무 심장이 벌렁거리고 계속 눈물이 나고 내가 생각했던 교직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24년차 교사인 B씨는 지난해 수업 도중 아이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옆자리 친구를 발로 차지 말라고 얘기한 게 이유입니다. 나와서 저를 꼬집고 한참 동안 팔을 비틀고 그 학생들 앞에서 계속 한 5분 정도 계속 그러고 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B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붙잡고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 봐 제가 그냥 계속 꼬집히고 있었어요. 반에서 아이들끼리 조그마한 싸움이라도 있는 날이면 전화 상담에 진을 빼야 합니다. 제가 그냥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애를 안 낳았으니까 알겠냐 뭐 이런 말씀도 막 섞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교실. 교사들의 목표는 이제 교육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한 체념입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117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분이 안 나쁘게 1년 동안 무사히 교실에서 지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최근 5년 동안 대구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677건, 2019년 156건에서 코로나 이후 줄다가 지난해 17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구 교사노조 실태조사에서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864명 가운데 70% 이상은 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BC 남유주입니다. 대구는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망은 뛰어나지만 관광여행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 관광객 비율도 전국 최전대다 숙박시설 대신 가족 친지집에 머무는 비율은 전국 최고로 나타나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공원 803과 수성못, 서문시장과 압산공원까지 대구의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관광객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하루 이상 머문 관광객은 5명 가운데 1명꼴로 부산, 광주보다 낮았습니다.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가 대구를 찾은 횟수도 평균 0.05회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대구에 머물더라도 4명 가운데 3명은 숙박시설 대신 가족이나 친지집에서 묵은 것으로 나타나 고급 숙박시설 부족을 비롯해 열악한 관광 여건을 보여줬습니다. 요즘에는 호캉스처럼 고급 숙소에서 좀 투숙하면서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 4성급 이상의 고급 호텔의 수가 좀 매우 부족한 편이고요. 평균적인 규모도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객이 머물게 하는 연계 콘텐츠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대구FC 홈 경기장을 찾는 원정팀 팬이 평균 3,00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겨냥한 관광상품 개발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뮤지컬과 오페라를 비롯한 대구만의 차별화된 문화 역량을 토대로 전문 공연장을 건립해 외지 관람객을 유치하고 대형 공연과 행사를 공격적으로 개발하면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람만 하지 않고 온 김에 이제 다른 대구 지역의 관광 명소들도 좀 방문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문화 콘텐츠나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좀 결합하는 형태로 새로운 신규 상품들을 많이 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이 있을 테고. 관광객 수요에 맞춘 고급 숙박시설 유치와 KTX와 도심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도 해결 과제입니다. TBC 김용호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아 대구 경북 단체장을 만나보는 미니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의원을 거쳐 40대 초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최재훈 달성 군수를 안상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달성군 군정을 이끈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짧게 소회부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는데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달성에 유치가 되면서 참 보람 있는 또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달성 국민분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앵커 기업 유치입니다.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저희가 달성군이 거기 기획특구로 또 한 번 더 선정이 되어서 각종 규제라든지 그리고 세제 혜택을 통한 유망한 그런 스마트 기술 기반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앵커 기업 유치가 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하빈 도매시장 이전은 제일 중요한 게 유통산업에서 이제 교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평 IC를 또 추진하고 있고 경부선과 이어지는 그리고 군도 7호선 확장 그리고 지금 올해 연말에 발표가 되는 성주 대구 고속도로 예타 사업 그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성주군과도 밀접하게 함께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구 교도소에 근대미술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미술계 그리고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국민분들에게 이 대구 교도소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에 어떤 도시재생적인 측면에서 빌바오나 우리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같이 그런 폐공장이나 그런 교도소를 활용한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의 타당성을 전파하고 홍보하는데 저희가 열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교도소가 이제 국립근대미술관 유치가 타당하다라는 또 인식을 갖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담보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수성구보다는 우리 달성군에 남아있는 것이 가창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더 유리하다라는 제가 설명을 계속 주민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중장기 계획 그리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 가창 면민분들을 모시고 제가 또 신속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달성군에 남아있는 것이 가창면의 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길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제가 주민분들께 드릴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 4월 구미 방산 클러스터 지정 이후 처음으로 한화시스템이 방위산업 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 사업장 건립에 나섰습니다. 한화시스템은 구미 공장에 2천억 원을 투자하고 250명을 고용해 방위산업 분야 통합 전장 시스템과 국산화에 성공한 감시 정찰용 초소형 위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180여 개 방산 관련 기업들과 전자통신, 반도체, 2차 전지 분야와 연계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한화시스템 어성철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최첨단 방산 연구시설과 방산 수출 품목은 물론이고 UAM, 저궤도 위성통신, 신사업 생산 시설로 확충하며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더 큰 도약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경북 예천 호우 피해 12일째인 오늘도 수색과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군은 내성천 전 구간과 매몰 사고 지점 등에 인력 400여 명과 헬기, 드론 등 장비 70여 대를 동원해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응급 복구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이재민 600여 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시설 응급 복구율은 64% 수준입니다.
예천과 영주를 비롯한 경북 북부 4개 시군 이재민과 복구 인력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안동의료원과 영남대 의료원 의료지원팀은 행복병원 버스와 농업인 행복버스를 현장에서 운영하며 수해 복구 기간 발생한 찰과상과 피부염을 진료하고 2차 감염 예방을 지원합니다. 또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제공된 힐링버스도 29일부터 투입돼 피해 지역 주민과 복구 인력 정신건강 상담과 물리치료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